중3 겨울방학의 중요성에 대해 좀 한마디씩 해주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겪을 모든 고생의 시작. 너무 겁을 주는 거 아니야? 점점 무서워져. 나는 어떻게 하는 걸 추천을 하냐면 무리하게 진도 빼지 말고 이런 거 좀 잘했으면 좋겠어. 결국에는 반복이잖아. 근데 반복을 한 단어장만으로만 하면은 너무 지겹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정말 많이 했어. 스튜디오 S 친구들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노규아입니다. 의예과 조시준입니다. 의예과 최윤입니다. 오늘은 겨울방학 특집으로 스튜디오 S 윈터스쿨을 저희가 오픈했습니다. 박수! 이렇게 교복까지 챙겨 입고 오니까 굉장히 또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PTSD가 옵니다. 저희가 또 윈터스쿨 특집인 만큼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중3 겨울방학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보냈다고 자부하는 저희 셋이서 특급 노하우 드리러 오늘 함께 스튜디오로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이제 1등을 받기 위한 과목별로 공부 로드맵은 기본이고 겨울방학 공부 계획 세우는 법 그리고 플래너 팁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제 윈터스쿨 예열도 좀 할 겸 우리 중3 겨울방학의 중요성에 대해 좀 한마디씩 해주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윤희부터 한마디 한번 해줘볼까? 나는 중3 겨울방학이 고1 성적을 가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마지막 기회. 나는 조금 더 한술 더 떠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겪을 모든 고생의 시작. 너무 겁을 주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 공부는 기세잖아. 그래서 즐겁게 부딪혀보자. 나는 중3 되면은 다들 나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 근데 너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점점 무서워져. 남량 특집.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냈던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중3 겨울방학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기억나? 나는 수학학원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시간도 많은데 대치동 맛이나 보자 이러고서 친한 엄마 친구 아들 형이랑 이제 단과 수업을 들어갔었어. 근데 나 빼고 다 고3 N수여가지고 이제 되게 놀랐던 그치. 기억이 있지. 생각보다 할만한 거야.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느껴서 이제 고등학교 3년 내내 뭐 수능 공부가 그렇게 두렵거나 버겁지는 않았던 것 같아. 처음부터 초장부터 딱 매운맛을 봤다. 그치, 마치 그래서. 오늘 콘텐츠 같은 그런 감성이거든.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그래도 할만했나 보네. 개념 수업이었었어. 문법 개념 수업이었었는데 그래도 고3 강의는 확실히 더 어려울 텐데. 윤희는 그러면? 그 당시에 개강했던 예비 고1 현장 강의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강의들을 들었고 그러면서 독서실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사실 우리 고1 시작할 때 한 2월쯤부터 코로나가 점점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맞아. 그때는 이제 학원은 아예 가지 않고 거의 독서실도 안 가고 집에서 최대한 공부를 했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준이처럼 뭐 대치동 현강을 듣진 않았고 동네에 있는 작은 국영수 학원에 다녔어.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수업 마치고 학원 면학실을 이제 내 자습실처럼 사용을 했지. 소수 정해다 보니까 1대1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많았고 그리고 학원을 정말 내 전용 독서실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었기 그건 진짜 때문에 좋았겠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좀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지 않았나 싶어. 자, 그러면 이제 중3 겨울방학 공부법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수학 공부 이렇게 해놓자. 약간 중3 겨울방학에 우리가 아까 이제 바람을 넣었잖아. 되게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라고. 근데 중요하긴 하지만 나는 그렇다고 해서 선행 진도를 빼겠다고 무리하게 계획 세우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유난 떨지 말고 그냥 하던 거나 제대로 하자라고 생각했으면 맞아. 좋겠고 나는 어떻게 하는 걸 추천을 하냐면 그냥 하던 선행 학습이 있다면 그냥 무리하게 진도 빼지 말고 그냥 이전에 공부하던 속도 그대로 가면서 뭐 요즘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런 거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때그때 시험에 치이는 삶을 살게 될 거잖아.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진짜 일찍부터 다져둔다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과목. 그래서 미리 공부해두기. 나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1학년 1학기 내신 수학 범위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아까 규아 언니가 얘기해줬듯이 다들 공부하는 시기잖아. 맞아. 나도 여기서 이제 고1 첫 번째 내신을 준비해야 될 시기라는 거지. 내신 문제집부터 그러니까 쉬운 문제집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면서 점점 어려운 문제집, 고난도 문제집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간을 재고 조금 어려운 학교 또는 내 학교 아니면 내 주변의 학교
물음표의 기출문제집을 시험 보는 것처럼 해서 푸는 것도 추천을 하거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중3 겨울방학 때 거의 모든 걸 다 해놓는다는 그런 마음이구나 진짜. 특히 첫 시험, 아까 시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잔뜩 기세를 좋아가지고 잡고 이제.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1학년 1학기 수상 범위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걸 추천해. 맞아, 그거는 진짜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이 병행을 하면 좋을 거는 선행이라고 생각해. 사실 내가 수상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면 수상만 붙잡고 있기에는 겨울방학이 생각보다 길더라고. 맞아. 그 더 중요한 게 상대적으로 겨울방학이 너무 짧더라고. 여름방학은 또 아무래도. 2학기에 수학뿐만 아니라 내가 부족했던 다른 과목을 더 맞아. 공부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겨울방학에 뭐 1학년 2학기부터 해가지고 내가 하고 있던 수학 선행 같은 거를 꾸준히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 나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해. 일단 선행은 그냥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페이스대로 나가는 거고, 강조를 해주고 싶은 거는 누적 반복 학습을 나는 좀 추천을 해. 예를 들어서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수학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수학 공부를 했었냐면, 공통수학 1단원을 나갔다고 쳐? 그러면 그 자습실에서 그 1단원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랑 예제를 푸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음날 2단원을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2단원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와 예제를 풀고 1단원의 연습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누적하듯이 반복을 해나갔어. 굉장히 이제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더 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 번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나중 가서는 안 보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그 문제가 온전히 내 것이 된단 말이야. 장기 기억으로 좀 저장되는 효과도 크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다시 1단원을 푸는 것보단 훨씬 더 복습 효과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을 굉장히 추천해.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진짜 시험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 그런데도 거의 문제를 안 틀렸었어. 진짜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나는 성격상 반복을 잘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어서 해봤자 2-3번 풀고 넘겼던 것 같아. 맞아. 근데 그런 각자한테 맞는 친구들도 방법이 있어. 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처음 풀 때 진짜 제대로 푸는 거. 그거 맞아 진짜. 그치, 일단 그치, 그게 그치. 제일 중요한 일본을, 것 같아. 그래 오답도 줄고 음. 더 할 맛이 나더라고. 맞아. 추천하는 부제나 문제집 같은 게 있을까요? 수학이 어려운 학생이면 진짜 이것저것 맛볼 생각하지 말고 센, 개념형 이런 적당한 난도의 문제집들 골라서 좀 진득하게 풀어보는 거를 권하고 싶어. 조금씩 레벨업하면서 난도 높여가는 거지. 그리고 수학을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뭐 센, 고쟁이, 일품, 1등급 수학, 블랙라벨 뭐 이런 기본적인 내신 문제집을 모두 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 대비하는 거야. 뭐 실력 정석, 그리고 최강 TOT라는 문제집도 있거든. 절대 등급, 자이스토리, 531 하이퍼 등등등 이제 어려운 문제집도 좋고, 아니면 뭐 강남 3구 유인이가 풀었다고 얘기했던 그런 어려운 학교들의 기출 문제도 적당히 이제 빡빡해가지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 나도 놀랍게도 시준이가 얘기했던 문제집들이 정말 많이 겹쳐서 풀었던 것 같아. 거의 그냥 다 풀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할 만큼 풀고 들어가야 아, 뭔가 시간 그랬구나. 압박이 있더라도 멘탈이 안 깨지고 이걸 계속 풀어나갈 수 있더라고. 고1 때는 진짜 이걸 다 풀었던 것 진짜. 같고, 나중에 갈수록은 조금 덜 풀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수상하는 진짜 많이 풀고 들어갔던 것 같아. 이렇게 다 풀어야 의대를 갈 수 있는구나. 나는 근데 진짜 시준이나 윤희가 말한 거에 비해서는 정말 안 풀긴 했는데, 정석 기본이랑 실력 이렇게 풀었고, 만약에 중등 심화를 같이 하고 싶다 이러면 A급 수학 정도? 그래서 나는 그거 3개밖에 안 풀었어. 너희들이 말한 뭐 센이나 그런 각종 문제집들은 그냥 학교 다니면서 내신 대비할 때 풀었던 것 같아. 문과라서 그런지 그 정도로도 충분했다고 생각해. 근데 나도 막 고난도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쪽에 풀었던 것 같아. 내신 대비하면서도 풀었고 밑에서부터 점점점 쌓아 나가는데 양치기를 할 수 있도록 많이 풀어라. 맞아. 두 번째는 겨울방학에 영어 공부. 이것만은 꼭 해봐라. 우선 난 일반고를 나왔으니까 이제 일반적인 학교의 내신 문제에서는 보통 문법이랑 서술형이 킬러란 말이지. 네. 그래서 문법은 이제 흔히 말하는 한국식 영문법, 그러니까 뭐 품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투부정사 이런 기억난다. 그런 한국식 영문법이 이제 내가 말하는 문법이야. 근데 이거는 내가 경험상 진짜 개념, 정말 그 한국식 영어 문법의 개념 이를 활용한 문제풀이가 완벽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이제 3년 내내 질질 끌려다니면서 고생할 확률이 좀 높아. 아니 완전히 다 암기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든지. 그치? 사실 너무 힘들잖아. 맞아. 그래서 그건 이제 베이스가 중요하거든. 한 번 제대로 잡아두면 잘 까먹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방학에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그 틈을 타서 반드시 영문법을 완성을 해놓고 입학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문법 얘기 나와서 말인데 진짜 국어 문법도 똑같이 지금 공부해야 나중에 고생을 하지 않고 이제 영작으로 나오는 그 서술형 있잖아. 그걸 잘 쓰려면 이제 그냥 영어 실력이 좋아야 돼. 영어 실력이 좋으면 훨씬 유리해. 그치. 맞아. 그 영작도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문법을 깔고 가는 경우가 많던데. 맞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려면 문법이 필요하고 근데 잘 하고 싶으면 일단 영어 실력이 좋아야 하고 나는 어떤 거를 권하냐면 그냥 수능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라톤 자의 스토리 이런 거 풀거나 아니면 EBS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기. 괜히 막 틀리게 영작 연습을 이제 좌충우돌 해보는 것보다는 독해 공부하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고. 나도 이제 시준이랑 비슷하게 문법에 대한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아. 대신에 이제 나는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휘야. 시준이가 특히 뭐 영작을 잘 하기 위해선 영어 실력이 좋아야 한다고 했잖아. 나는 그 영어 실력의 베이스는 어휘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어휘나 문법을 최대한 단단하게 쌓아놓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그리고 영어는 이제 본인의 실력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게 될 고등학교에 따라서 좀 더 유연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국제고를 나왔으니까 영어 공부를 너무 이제 수능 모의고사나 아니면 EBS 연계 문제집만으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었어. 그래서 토플이나 탭스도 굉장히 질 좋은 지문들이 많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토플이나 탭스 지문을 함께 풀면서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까지 연습을 했었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만약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왜 안 되는지 무조건 분석을 해야 해. 근데 보통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문법의 문제이거나 두 번째는 어휘의 문제이거나 세 번째는 자기가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방향성의 문제이거나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이제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해석하면서 만약에 자기가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그걸 다 이제 단어장에 옮겨 적어놓고 외운다든지, 문법이 문제라면은 자기가 본래 이제 나가고 있는 문법 공부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는다든지, 최대한 다양한 리딩 지문을 풀어보면서 자기의 영어 실력까지 함께 쌓아 올릴 수 있게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질문 있습니다. 댓글 같은 거 보니까 어휘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었어. 단어장부터 어떤 걸 골라 써야 되는지, 얼마나 봐야 단어장?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단어장으로 암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 진짜? 왜냐면 단어장은 너무 나 단어 좀 외워줘 약간 이렇게 말하는 느낌? 그래서 너무 억지로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내일 되면 까먹는 거야. 결국에는 반복이잖아. 근데 반복을 한 단어장만으로만 하면은 너무 지겹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리딩을 정말 많이 했어. 왜냐면 리딩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도 텍스트이기 때문에 같은 어휘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더라고. 나는 이제 리딩을 많이 하면서 저절로 단어를 암기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A라는 지문을 읽었을 때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5개 정도 있어. 그리고 B 지문을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가 또 5개 정도 나왔어. 그러면 2개 정도는 겹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거를 작은 노트 같은 거에 옮겨 적고 외우다 보면은 결국엔 그게 나는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또 하나 그렇게 리딩을 많이 하면서 단어를 외우면 좋은 게 이제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맥락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지까지 함께 알 수 있는 거야. 훨씬 더 오래 그 단어가 기억에 남더라고.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온갖 케이스들을 다 경험할 수 있잖아. 나는 그런 식으로 단어를 외우는 걸 추천해. 같은 맥락에서 나도 단어장 얘기할 때 꼭 예문을 함께 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거든. 같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거지. 리딩 실력도 늘리면서 기억도 어휘 더 실력도 잘 늘리고. 윤희는? 중3 겨울방학이다 보니까 특별히 자신이 진학할 고등학교에 맞춰서 공부를 영어는 더더욱 하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문법이 조금 어려운 학교를 간다 하면은 시준이가 말한 것처럼 문법을 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까지 계속 원서 같은 거를 부교재로 썼다 하면은 그거를 여러분 미리 읽어보고, 이 학교는 매년 그 해 새로 나온 수능 어디 단어장을 쓴다더라 하면은 그거를 열심히 외워 들어가면 확실히 내신 공부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만약에 일반고가 아니라 언니처럼 그렇게 특수하게 영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교도 사실 내신형 영어로 시험을 출제하진 않았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나한테 사실 도움이 되었던 영어는 토플이랑 원서 읽기였던 것 같아. 다만 내가 생각했을 때 중3 겨울방학에 토플을 잡고 있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않을까. 뭔가 국제 학교나 국제고는 사실 나도 케이스를 잘 모르겠는데 4사고만 되더라도 중3의 토플은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중2나 중1 친구들 시간이 있다면 토플을 하면서 진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그 네 영역을 고루 다 발달시킬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아서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대신에 중3 친구들은 책을 차라리 더 읽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토플이나 탭스는 부족할 때 어, 자기가 어, 해야 어. 한 거를 하고 나서도 시간이 남을 때 부가적으로 맞아, 하면 맞아. 좋을 것 같아. 질문 있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으시네요 오늘. 저는 워낙에 항상 질문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컨셉을 준비해봤습니다. 컨셉을 준비를 해왔군요. 왜 본인이 스스로 컨셉 잡으면서 터졌어. 그 본인이 진학할 고등학교에 맞춰가지고 준비하면 좋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학원에서 얻어야 하나요? 아니면 선배한테서 얻어야 하나요? 어쨌건 만약에 일반고를 간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중학교 근처나 어쨌건 그 학군지 근처에 있는 학교를 진학할 거 아니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본인 중학교의 선배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물어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어머니들이나 맘카페 같은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학원가 입시 설명회 같은 데서도 본인 주변 학교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리고 만약에 특목이나 자사를 진학했다고 한다면 매번 커리큘럼이 바뀌긴 하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더라. 뭐 후기라든지 아니면 학교 설명회에서도 그런 걸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커리큘럼 설명회 같은 거를 학교에서 해주기도 하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영어도 겨울방학에 공부하기 좋은 교재나 문제집. 문법에 궁금하네. 관해서는 천일문, 천일문 유명하지. 천일문 그리고 성문 종합영어. 와, 진짜야, 진짜. 이건 처음 진짜. 들어보는데? 그냥 공부했다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내 이걸 또래 공부하지 중에. 않았어. 근데 이게 진짜 한국식 영어법을 공부하려면 참 좋은 책이고, 그리고 내가 중학교 때 다니던 학원에서는 이 책을 바탕으로 자체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수업을 했었어. 그래서 뭐랄까 그 한국식 영어 문법의 시작 같은 그런 책이니까 이런 걸 보는 것도 도움은 약간 된다. 정석 같은 감성인 거지. 그렇지, 정석 같은 감성으로. 그리고 이제 고1부터 고3까지 마더텅 자유스토리, 독해 문제집, 고3용 관연도 작년 수능 수능 완성 요거 정도 풀어보면 참 좋을 것 같다. 문법, 독해, 수능을 위해서는 완벽한 커리큘럼이네. 그렇죠. 이제 모의고사 관에서는 사실 기출은 어떤 문제집을 갖고 해도 똑같은 지문이기 때문에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심일 모의고사 문제집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어. 들고 다니기 간지나는 쪽으로 고르겠네. 자기가 이제 풀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맞아, 디자인 맞아. 선택하면 돼. 맞아. 하고 나도 중학교 때 문법을 공부했을 때 뭘 썼나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봤어도 괜찮겠다라고 싶었던 거는 기존이라는 문법 약간 개념서 같은 게 뭔지 있거든. 알아. 완벽하게 수능형은 아니지만 완전 처음 시작할 때 기초를 다지고 조금 더 심화까지 하기에 좋은 문제집이었던 것 같아. 이번에는 고1 딱 첫 시험을 맞이했을 때 본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는 이제 중3 겨울방학 국어 공부를 좀 말을 해봐야 될 것 같네. 너무너무 중요하죠.